네, 안녕하세요. ETS 소프트의 박지호입니다. 오늘은 What to Do in Moldex 3D 2022라는 주제의 웨비나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출시된 몰덱스 3D 2022 버전의 신규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왼쪽에 이제 프리포스트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이어서 솔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헌병관 과장이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은 두 개의 발표가 모두 끝난 뒤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포스트 개선 사항 소개에 앞서 먼저 2022 버전이 지원하는 운영 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운영 체제의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즈 10과 그다음에 윈도우즈 서버 2019 버전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어, 윈도우즈 7, 그다음에 윈도우즈 8, 그다음에 윈도우즈 서버 2012, 그다음에 2016 요렇게들 아직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 지역 지원 목록에서는 제외가 되었지만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2022 버전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시되어 있는 여기 두 개뿐만 아니라 아래에 적혀져 있는 요 항목들까지 다 윈도우즈 운영체제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플랫폼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여기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솔빙용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나 특수 공정에 사용되는 이제 몰덱스 3D 메쉬의 경우에는 이제 라이노세로스 7 환경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리눅스 관련해서 개선 사항으로 우선 이제 2차원의 쉘 해석이 리눅스 솔버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드 디포메이션, 뭐 패드 시프트, 와이어 스윕 같은 해석도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전 버전 대비했을 때 이제 속도와 안정성도 많이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개선 사항으로는 이제 리눅스 운영 체제에서도 이제 몰덱스 3D 서버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제 기존에 이제 리눅스에서는 순수 솔빙만 됐는데 프리포스트는 여전히 되지 않지만 이제 서버 설정 같은 경우에도 리눅스 장비에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윈도우즈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지원이 덜 되는 기능들도 있으니까요. 추천드리기로는 윈도우즈 서버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리눅스 환경에서도 이제 서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몰덱 3D 2022 버전의 프리포스트 개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프로젝트 관리와 사용성 개선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몰덱스 3D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3D 모델링을 통한 해석을 진행하시게 될 텐데요. 2차원의 쉘 모델링에 대한 해석도 몰덱스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쭉 할 수 있었는데요. 스튜디오 이전의 플랫폼인 이제 프로젝트를 써보신 분들은 이제 처음 실행할 때 솔버를 이제 3차원 3D 솔리드로 할 건지 아니면 2차원 쉘로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하는 항목도 있었는데요. 스튜디오로 넘어오면서 이제 쉘 기능이 지원을 안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버전부터는 이제 2차원의 쉘 모델링에 대한 해석도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쉘 해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초기의 쉘 모델링 작업은 3차원 모델링 작업보다 좀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두께를 사용자가 직접 정의를 내려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한번 설정만 하게 되면은 이제 제품의 두께 변경 스터디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과 이 2차원 해석은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최신 버전의 스튜디오에서는 쉘 모델 해석도 지원하게 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DOE,
기능이 이제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 DOE는 이제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의 약자로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실험 계획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몰덱스 3D에서는 이제 기본 기능은 아니고 애드온 모듈로 판매되는 기능입니다. 이제 다구치 메소드라는 걸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설정한 품질 인자에 대해서 제어 인자 조건을 배치해서 다수의 런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스터디를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2022 버전에서는 좀 사용성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완전 요인 배치법에 의한 평행 좌표 플랫 여기 우측에 있는 그림인데요. 스터디한 내용들에 대해서 결과들을 한눈에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해주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머리 항목 여기 아래가 서머리인데요. 서머리 항목에서도 이제 표현해주는 이제 인자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퀄리티 팩터 정의를 위한 이제 얼라이먼트와 USC 설정을 지원한다라는 뜻인데 요게 있는 항목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뭐 충전 시간, 보합 시간 이런 것들 말고 굉장히 국부적인 뭐 특정한 뭐 A부터 B까지의 뭐 거리라든지 아주 로컬 매저먼트와 관련된 항목들을 이제 설정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3D뿐만 아니라 그다음 쉘 모델링, 그다음에 리눅스 솔버에서도 이 DOE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결과 분석 도구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결과 항목에 편집 및 저장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은 이제 리절트 탭에 저희 리절트 도구 탭에 이런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특정 결과를 선택해서 뭐 이 수치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보는 각도, 뷰앵글 혹은 기타 부가 설명들을 이제 기입을 해서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장된 결과 항목들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커스터마이즈 그룹이라고 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저장하신 항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저 이제 리절트 리스트라는 기능이 또 별도로 있어요. 이 기능은 사용자가 편집한 그 결과 항목들을 이제 내보내기를 해서 다른 사용자랑 같이 설정을 공유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커스터마이즈드 그룹의 경우에도 이 기능을 같이 활용을 해서 제가 편집한 결과를 남들이 바로 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추가된 기능으로는 이제 곡선의 반경, 뭐 흔히 R값을 측정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리절트 탭에 레디어스 오브 커버처 아이콘, 요런 아이콘인데요. 이 아이콘을 통해서 이제 곡면의 R값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메저링 페이스라는 추가 기능이 또 있는데요.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메저링 페이스의 실행 화면이 되겠는데요. 자,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량, 그다음에 볼륨을 측정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면을 설정을 해서 그 단면을 통과하는 유량, 그다음에 그 단면을 통과한 볼륨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 형태로 뽑아줄 수도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 분석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추가된 이제 결과 분석 도구로는 이제 파티클 필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파티클 트레이서라는 기능이 저희 이제 컴퓨테이션 파라미터에 있죠. 이제 이 파티클 트레이서의 경우에는 설정 옵션을 켜주게 되면은 이제 유동 해석을 함에 있어서 입자들을 뿌려서 입자들을 추적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런 파티클 트레이서들을 편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제가 특정 입자를 선택하면은 그 입자가 이동을 해온 그런 경로를 이렇게 선 형태로 이렇게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이제 파티클 필터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는 이제 사용성 개선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해석할 때 자주 열게 될 이제 서브 및 배치런 위자드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는 이제 프로젝트 내 각각의 런에 대한 설정을 이제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스튜디오 이전 플랫폼에서는 이제 예약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퇴근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특정 시간을 지정을 해줬었는데 스튜디오로 넘어오면서 잠깐 사라졌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배치런 위자드를 실행하시면은 scheduled time 그 항목을 입력을 하시면은 예약 해석도 수행이 가능하도록 다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런 서머리 기능이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런을 우클릭 하시면은 여기 가장 위에 런 서머리라고 있죠. 요런 항목이 추가가 되었고요. 실행을 하면은 아래와 같은 이제 창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을 통해서는 여러 개의 런에 대해서 특정 결과 수치들을 한눈에 비교를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퀘스트를 해주셨는데 요번에 추가된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트 위자드도 이제 개선이 되었는데요. 2022 버전에서 가장 큰 변경점은 이제 레포트 위자드를 통해서 최대 4개, 4개까지의 런에 대한 결과를 비교해보는 레포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결과 항목들을 우클릭하게 돼서 제가 직접 특정 메모를 기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설명이 아니라 여기 노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 임의대로의 의견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제 항목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 몰딩 프로세스 시트라고 있는데요. 어,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머신 모드로 해석을 하셨을 때 공정 조건을 출력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출 마치 현장의 사출 조건표와 같은 이런 항목이 이제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템플릿은 이제 수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덱스 3D에서도 API 기능이 매년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몰덱스 3D 이제 스튜디오의 API는 파이썬과 C샵을 지원하고 있고요. 해당 언어로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하신 뒤에 런 스크립트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런너 시스템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예시로요. 사용자가 하는 작업은 이제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품의 게이트 포지션을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미리 짜둔 이 러너 자동화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자동으로 이런 런너의 레이아웃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잘 구축만 해놓는다면은 이제 모델링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 많은 회사들이 제가 알기로 이런 해석 자동화라는 관점에서 API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API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독립적인 주제로도 이제 별도 웨비나를 개설할 예정이니까요. 추후에도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이제 전처리 작업의 추가 기능과 그다음에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 기능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가된 CAD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직사각형 생성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렉탱글이라는 기능인데요. 자, 직사각형의 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폴리 서피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측이 이제 실행 화면인데 이게 멀티 라인이 되거나 혹은 폴리 서피스가 되거나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성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에 두 점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중심과 뭐 한쪽 끝부분 혹은 이제 세 점을 찍어서 직사각형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된 기능은 이제 어레이라는 기능이에요. 이제 배열 기능이 되겠는데요. 몰덱 3D에서는 3차원 배열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X, Y, Z 방향에 대해서 하나의 선택한 오브젝트를 이제 여러 개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IC 패키징과 같은 IC 패키징의 범프 같은 구조들은 이제 동일한 형상이 뭐 수만 개까지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델링에 있어서 모델링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AD 호환성도 개선이 되었는데요. CAD 파일을 불러올 때 형상 구현에 관여하는 이제 프로세싱 커널이 있는데요. 그 커널을 개선해서 이전 버전보다 CAD 호환성이 좋아져서 형상의 깨짐이나 메시 결함 수정에 시간이 들어가는 뭐 그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오와 카티아 캐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이제 특정 포맷도 신규로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크레오에서는 이제 ASM이라는 포맷, 그다음 카티아에서는 이제 CAT 프로덕트라고 하는 포맷이 기존에 지원을 안 하던 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캐드 파일에 손상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몰덱스 3D의 지오메트리 검사 도구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우선 결함 항목들에 대해서 표시와 숨기기가 가능해졌어요. 그 라디오 옵션을 통해서 쇼 하이드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서 이제 결함의 부위를 하나씩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인접한 결함들이 이제 하나로 그룹핑이 되어 있어요. 그 예전 같았으면은,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구멍이 뚫린 부분이면은 이제 그 내비게이션 기능을 4번을 클릭을 해도 계속 이 4개의 선을 보여줬는데, 인접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줘서 좀 사용성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함 판단을 위한 이제 스레시홀드를 사용자가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새로 추가된 항목인데요. 샤프 앵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도 설정을 이제 사용자가 직접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이런 샤프 페이스 앵글이라는 결함 항목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자, 이 결함 같은 경우에는 메시 생성 이전에 이제 사이각이 좁은 면, 예를 들면은 요런 면이 되겠죠. 그래서 기준은 스레스홀드의 기준은 여기 있는 여기 각도가 되겠습니다. 이 각도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10도 이하인 경우에 이제 결함으로 판단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메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지오메트리 단에서 미리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포멀 쿨링 모델링을 위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우선 나선형의 곡선을 생성할 수 있는 스파이럴 커브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스파이럴 커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측에 3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평면 형태, 그 다음에 원뿔 모양, 그 다음에 수직 형태 모두 이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직선 생성 기능도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여기 좌측 하단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높이가 다른 냉각 채널을 서로 연결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행위를 이제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이제 퍼펜디큘러 라인이라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커브로 모델링된 형상을 실제 3D의 폴리서피스로 변환해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자, 여기 있는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런너나 쿨링 채널 모델링을 할 때 선을 그리거나 불러와서 치수와 이제 쉐입을 어, 만들어 주잖아요.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만든 다음에 새로 추가된 요 채널 폴리서피스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이게 이런 지오메트리 데이터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브 형태로 메시가 잘 안 만들어지던 부분이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폴리서피스 형태로 구성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메시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사용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모델링 위자드 개선 사항인데요.
자, 우선 전체적인 위자드 인터페이스가 모두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그 위자드들이 항상 화면의 좌측에 고정된 형태였는데 이제는 위자드들이 팝업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요런 창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창 위치를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가 그 몰덱 3D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게이트와 런너 영상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자,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플램 게이트, 그다음에 2단의 이제 핀 게이트나 뭐 캐슈 게이트가 추가가 되었고요. 런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육각형의 단면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좀 개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사각형 형태의 이제 런너 쉐입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원래는 이 기준이 되는 라인이 이 네모 이 사각형의 끝부분에만 위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센터 라인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 중심을 기준으로도 이 직사각형의 런너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핀이 들어가는 이제 한 러너 형상의 모델링에서 이제 라인과 브렛 모델링을 연결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브랩 모델링이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아랫부분이 브랩이고 윗부분이 라인인데요. 브랩이 그냥 그 지오메트리 캐드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텝이나 뭐 파라솔리드로 불러오는 그런 형상이고 요런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가 선으로 치수와 쉐입을 결정해 주는 것들이 이제 기존 런너 일반적인 형상에서는 잘 됐는데 이렇게 핀 구조에서는 지원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신 버전에서는 이런 핀 구조에서도 요 두 가지의 경우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냉각 채널의 이제 배필과 버블러의 모델링 성능도 향상이 되었는데요.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릴 팁이라는 이 설정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냉매의 흐름 방향에 맞는 좀 보다 현실적인 이런 가공과 관련된 이런 현실적인 모델링이 이제 구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냉각 채널 템플릿도 개선 사항이 있었는데요. 어, 기존보다 이제 7개의 이제 새로운 냉각 채널 템플릿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추가된 템플릿은 이제 입출구가 몰드 베이스의 같은 면에 있는 스타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면, 서로 양 끝에 있는 그런 스타일 모두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새로운 템플릿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상 적응형 냉각 설계를 위한 그 컨포멀 쿨링 위자드 기능도 개선이 되었는데요. 자, 파트와의 간격 설정이 기존보다 이제 조금 더 세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영역별로 세분화된 이제 제품과의 거리를 설정을 해서 컨포멀 쿨링 위자드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이제 업그레이드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피스 메쉬와 솔리드 메쉬 설정에 대한 어드밴스드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메쉬를 만든다고 하면은 먼저 시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파라메타라는 항목, 여기 파라메타 항목에서 이제 서피스 메쉬를 어떻게 만들고 솔리드 메쉬를 어떻게 만들 건지 설정을 해 왔었는데 요게 이제 이 어드밴스드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설정이 되겠고요. 자, 정의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최소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사이즈,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이런 항목들을 이제 사용자가 설정을 해줄 수 있게 좀 개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HR 모델링이라고 된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한러너 메탈에 대한 블록 모델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드밴스드 한러너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그 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이제 논매칭 메쉬, 노드가 일치하지 않는 메쉬를 사용을 하는데 이 메쉬를 사용할 때의 품질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메쉬를 수정하는 단계에서 노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노드 인식이 좀 잘 되는 그런 사용성 향상되는 부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피스 메쉬 편집 도구에서는 이제 엘리먼트를 분해 결합할 수 있는 컴바인 앤 익스플로드 메쉬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리빌드 기능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리빌드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제가 선택한 그 메시 바운더리의 최외곽 부분을 제외하고는 뭐 구형상이든지 혹은 각이 있는 면이면은 형상이 굉장히 손상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2022 버전에서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 정도 영역의 리빌드를 진행을 하더라도 제품의 원 쉐입이 손상되지 않도록 기능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노드를 찍어서 엘리먼트를 그리는 이제 스케치 기능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삼각형의 엘리먼트만 만들 수 있었어요. 그 세점 스케치만 가능했는데 이번 버전부터는 이제 사각형의 엘리먼트도 생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치된 이런 메쉬를 리파인하면은 이제 주변과 비슷한 크기로 자동적으로 메쉬를 쪼개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원래 옆부분이 쪼개지지 않거든요.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몰드 베이스 관련 개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드 베이스 경계면에 이제는 이제 멜트 인렛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까지는 멜트 인렛은 항상 이 몰드 베이스의 끝부분 보다는 살짝 들어가 있어야지만 문제없이 메쉬 모델링을 할 수 있었는데요. 2022 버전부터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몰드 베이스의 경계면에 멜트 인렛이 맞닿아 있어도 문제없이 메쉬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천드리는 걸로는 여전히 조금 안에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이제 풀 3D 모델링과 오토그리드 모델링 모두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냉각 채널에 솔리드 메쉬를 만드는 경우에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좀 꼬불꼬불한 냉각 채널 형상들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좀 과도하게 조밀한 부분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좀 과도하게 러프한 부분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메쉬 만드는 기술이 좀 좋아져서 좀 균일한 메쉬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몰딕 3D 2022 버전의 프리포스트 개선 사항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이제 다음 발표가 끝난 뒤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2022 버전의 솔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홍명강 과장이 발표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TS 소프트의 황병관입니다. 다들 점심 식사는 잘 하셨나요? 올해는 진짜로 정말 날씨 좋은 봄이 되게 길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가 좀 오지만은 날씨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지난 웨비나에서도 똑같은 말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웨비나에서도 아직까지도 날씨가 정말 좋게 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희 새 버전 2022 버전에서 서버 관점에서 개선되고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를 보시고 나서 좀 관심이 있거나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저희 쪽으로 다시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소재 DB 업데이트입니다. 저희가 큰 버전 업그레이드, 뭐 2021로 될 때, 그리고 2022가 될 때, 매 큰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수지의 물성은 추가가 되고 있고요. 저도 뭐 해석하는 입장에서 수지 DB가 많을수록 훨씬 더 좋죠. 뭐 대체 수지를 찾을 때도 더 많은 폭이 있고, 그리고 추가된 수지가 실제 우리가 양산하거나 사용하는 수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지가 DB가 업데이트 될수록 해석하는 입장에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열 가소성 수지 132개가 추가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PA가 114개로 가장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희 몰덱스 3D DB에 수지를 추가가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수지 데이터를 저희 쪽에 공유해 주시면 다음 버전에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몰덱스 3D의 사출기 DB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 사출기 DB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난 머신 디지털 트윈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몰덱스 3D의 머신 인터페이스가 이제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지난 웨비나 머신 디지털 트윈을 못 보신 분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웨비나 동영상이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몰덱스 머신 인터페이스는 실제 사출기와 이제 동일한 패널을 이제 해석해서 적용을 하고 해석자가 사용을 할 수 있게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해석자와 그다음에 실제 사출기를 담당하시는 분과의 뭐 그런 대화, 통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차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출기 DB도 이게 사출기의 DB도 추가되었고 그리고 사출기별로 이제 컨트롤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사출기 컨트롤러도 뭐 바텀필드나 뭐 스미토모 같은 여러 가지 사출기의 컨트롤러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지난 웨비나랑 되게 연관이 있는데 지난 웨비나 이제 매테리얼 디지털 트윈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매테리얼 디지털 트윈 때 말씀드렸던 게 수지의 물성을 이제 측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지를 측정했던 방식과 동일한 모델을 해석을 수행해서 다시 피팅을 하고 그 피팅된 물성 데이터를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 해석하는 방식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하출 성형 해석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지의 물성부터 정밀하게 다시 한번 피팅을 하고 해석을 수행하다 보면 보다 현실과 가까운 해석 결과를 저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우측에 있는 이제 실험 데이터와 그다음에 해석의 데이터 비교를 한 걸 보시면은 실물과 해석의 매칭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실험 데이터는 아시겠지만은 저희 코아텍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제 아버그 사출기 그래서 머신 디지털 트윈도 진행을 했었고 매트리얼 디지털 트윈까지 진행했던 해석의 결과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유동 해석에서 개선된 몇 가지 추가 사항입니다. 뭐 하트러너 밸브 게이트 제어할 때와 그다음에 압축 성형의 이제 컴프레션 속도 제어하는 부분에서 이제 개선이 되었는데요. 자,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기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속도 설정과 그다음에 무빙 면에 이동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설정 속도 있죠. 파란색 그래프 속도에 맞춰서 정확하게 무빙면의 위치가 이동을 하고 그때의 기울기를 보면은 속도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바뀌고 있죠. 그 기울기가 바뀌는 속도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속도와 위치가 정확하게 매칭이 되면서 해석을 진행을 할 수 있게 사항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몰덱 3D에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런너, 게이트 모두 포함해서 3D 솔리드 메쉬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메쉬를 모두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는 이제 매칭 메쉬를 거의 사용했었는데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인서트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몰드 인서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제품과 인서트 간의 메쉬를 매칭이 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논 매칭 메쉬를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버전에서는 이제 게이트 부위도 매칭이 아니라 논 매칭 메쉬도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자, 우측에 하단에 있는 그림이 이제 논 매칭 메쉬를 사용했을 때 해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온도의 결과인데 온도의 결과가 뭐 불규칙하지 않고 불연속적이지 않으면서 연속성이 있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결정성 수지의 변형 결과가 이제 향상되었는데요. 이제 결정성 수지의 변형 결과가 이제 인핸스드 왑이라는 솔버에 대한 향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정성 수지는 저도 해석을 많이 해봤는데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까다롭기도 하고. 왜냐면은 하나에 더 물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결정 화도라고 하는 이 물성이 추가되다 보니까 저희가 해석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수지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화도가 이제 최적 수축률과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 수축률의 변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이 결정화도가 냉각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달라진 냉각 속도에 따라서 변형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몰덱 3D 인핸스드 왑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근데 인핸스드 왑은 냉각 단계에서 그때부터 제품이 상온에 도달할 때까지 이제 변형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고려하는 인자들이 냉각 단계에서 부터니까 냉각에서 나온 온도 데이터, 그리고 금형 구속 효과, 그리고 수지의 점탄성 물성을 다 고려를 해서 매 스텝별로 다 각 데이터를 각각 가지고 오면서 변형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핸스드 왑 솔버를 이용하다 보면은 결정화도에 영향을 주는 냉각 속도가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냉각에서 온도 데이터를 매번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솔버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정성 수지에서 인핸스드 왑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해석의 정확도가 많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전 대비 2021 버전 대비 이제 새 버전 2022 버전을 보시면은 실물과의 매축률이 엄청 많이 향상이 된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구조 연계 해석을 위해서 필요한 FE 인터페이스 기능 향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메카닉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FE 인터페이스 항목 중에서 이제 디지맷이나 컨버스 같은 이제 비선형 물성 데이터를 정의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출력하는 기능을 해주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버전부터는 NX 아스트란 설버에서도 설버도 이제 마이크로 메카닉스 인터페이스가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파이버 오리엔테이션 결과들을 내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메시도 함께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피라미드 메시 타입은 저희가 익스포트 자체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버전부터는 이 메시 타입도 익스포트가 될 수 있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조 연계 해석을 위해서는 저희가 해석했던 사출 해석용 메쉬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 사출 해석용 메쉬는 두께 방향으로의 뭐 온도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두께 방향의 온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 메쉬를 그대로 구조 해석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뭐 몇백만 개에서 뭐 천만 개도 넘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드 사출 해석에 사용하던 그대의 메쉬를 이제 구조 해석에서는 바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구조 해석용 메쉬로 매핑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 매핑하는 과정에서 이제 노드가 줄어들고, 그래서 결과를 이제 통합하고 익스포트하다 보니까 데이터 손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고, 어,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선 좌측에 있는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제 금형의 온도 결과를 익스포트해서 몰덱스에서의 결과가 얼만큼 잘 내보내졌는지, 매핑을 통해서 잘 내보내졌는지를 비교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덱스의 결과와 그 다음에 매핑 메쉬를 이용을 해서 이제 NCS로 매핑을 했을 때 두 개의 데이터가 뭐 레인지라든가 경향이 거의 같게 표시가 되는 것을, 매핑이 잘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우측에 있는 결과는 이제 변형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 샘플 제품을 솔리드 메쉬를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하고 제품의 최종 변형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우측에 있는 아바쿠스의 쉘 메쉬로 익스포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D 솔리드의 결과를 이제 쉘 메쉬로 이제 익스포트를 해서 아바쿠스에서 결과를 불러왔을 때 몰덱스의 결과와 아바쿠스의 결과가 경향과 수치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핑하는 거에서 데이터 손실을 좀 줄이고 사용자가 좀 편하게 그리고 가볍게 구조 연계 해석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서버 관점에서 기능이 향상되고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희 몰덱스 3D에서 노즐과 배럴 쪽에 되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쪽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3D 노즐 해석도 하고 있고, 3D 노즐 해석을 위해서 노즐 위자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배럴 내부에 거동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자는 관점에서 페이스트 플라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가소화 과정에 이제 해석적으로 접근을 하고 푸는 게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스크류에 대한 정보 지금 여기 온도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머신 모드를 설정할 때 보면 사출기 스펙 중에 항목 중에 하나가 스크류에 대한 뭐 피치 사이즈라든가 스트로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해석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가소화 공정에 대한 해석을 진행을 하면은 어, 가소화 공정 중에서 뭐 온도 변화 그리고 위치별로의 온도 그리고 그때에서의 뭐 쉐어 레이시라든가 스트레스 있는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 가서화에 필요한 시간도 예측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지의 용융 상태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솔리드 베드 레이쇼라는 결과를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 방식을 이제 통해서 몰덱스 3D는 이제 배럴 내부의 가소화 과정까지 사출 해석의 영역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사출기 머신 반응성과 좀 관련이 있는 거여서 저번에 이제 머신 디지털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 반응 특성, 이제 사출기의 반응 특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입력한 속도에 얼마나 빠르게 도달하고, 그게 뭐 압력을 제어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빠르게 내가 설정을 도달하냐, 이런 거의 반응 특성인데, 제가 머신 디지털 트윈에 설명드렸던 그런 반응 작업 말고도 현재 버전에서도 이런 간단하게는 사출기 반응성을 조금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은 몰덱 3D 이제 공정 설정을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죠. CA 모드랑 이제 머신 모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머신 모드일 경우에는 저희가 사출기를 선택을 합니다. 이 사출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사출기 정보에 스크류 직경, 그다음에 형차량, 그다음에 뭐 스트로크, 그다음에 최대 사출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탭의 입력 항목을 보시면 거기에 타임 콘스탄트 오브 인젝션 스피드와 프레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뭐냐면은 이제 슬로프가 만들어질 텐데 그 슬로프의 기울기를 결정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속도가 100으로 설정했다면 100을 도달하는 시간을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슬로프의 기울기를 이제 바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능이 이제 머신 모드에서만 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출기의 스펙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CA 모드에서도 저희의 그 어드밴스 세팅 탭을 들어가시면 인젝션 옵션 부분에 리스폰스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입력을 해서 CA 모드에서도 그 반응성의 특성을 이제 고려해서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된 기능이 이제 VP 스위치 오버의 기준이 옵션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컨트롤 포인트 프레셔라고 하는 게 추가되었는데 네, 특정 지점을 선택을 하고 그 지점이 내가 설정 압력에 도달했을 때 그 기준을 맞춰서 이제 VP 스위치가 이루어지는 기능이고요. 이런 기능은 아마 뭐 센서 노드 같은 이제 압력 제어를 확인할 때 사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석백 기능이 머신 모드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석백을 사용을 하려 그러면은 머신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출기와 동일한 패널 안에서 석백 탭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백도어 방식으로 파일을 조금 변경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버전부터는 이 프로세스 위자드에서 플로우 레 프로파일 설정 화면에서 석백을 바로 입력할 수 있게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인핸스드 왑에 대한 분석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핸스드 왑은 이제 냉각 단계에서부터 매 스텝별로 온도와 그다음에 금형 구속 효과, 점탄성, 물성 등을 이제 고려해서 변형을 해석하는 방식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 해보고 뭐 개발사와 얘기를 해볼 때는 이제 모든 물성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측정이 돼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네스드 왑이 좀 해석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스탠다드 왑 대비해서. 근데 해석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인서트가 대면적으로 들어가서 그 냉각하는 과정에서 수지와 그 인서트 간의 차이가 크게 변형의 쉐입을 결정하는 인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네스드 왑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온도 변화에 민감한 그런 구조 같은 경우에서도 이네스드 왑을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 버전까지 저희가 2021 버전까지는 인핸스드 왑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최종 제품의 변형 결과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변형 원인 분석을 하는 데는 조금 쉽지 않았었는데요. 2022 버전에서는 이제 인핸스드 왑을 사용을 해도 저희가 변형의 원인을 잘 분석할 수 있도록 뭐 파이브 오리엔테이션 이펙트라든가 그다음에 랜덤 오리엔테이션 이펙트 그다음에 디퍼런셜 시링키지나 템퍼레처 등의 결과를 스탠다드 아웃과 동일하게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변형의 원인을 파악을 해서 조금 더 변형 개선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왑 솔버에서 하나가 더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non-linear 왑 해석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컴퓨테이션 파라미터에서 왑의 솔버를 이제 non-linear 왑 솔버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마 추가적인 라이센스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non-linear 왑 해석을 위해서는 저희가 뭐 인크리먼트와 그다음에 임퍼펙션 팩터 등을 이제 여기에서 옵션에서 사용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석 결과는 이제 기존의 와피지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똑같이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서 난리니어 왑 탭에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할 때, 뭐 기존의 메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추가 설정 없이 쿼드라틱 엘리멘트 해석 방식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방식을 쓰면은 해석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난이뇨 왑을 이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해봤는데, 해석 시간이 진짜 좀 많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해석 시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사출 해석을 사용했던 그 메시를 바로 사용해서 변형 해석을 풀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추가된 기능이, 리듀스드 메시라고 해서 매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출 해석에서 나온 데이터를 난리니어 왑을 풀기 위해서 매핑을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형 해석을 할 수가 있게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특수 공정 중에서 기능이 특히나 뭐 많이 개선이 되고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크게는 두 가지 컴프레션 몰딩과 이제 컨버짓 몰딩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컴프레션 몰딩이고요. 컴프레션 몰딩은 뭐 공정 쉽지 않지만은 해석을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석을 한다 그래도 구조가 복잡한 모델이면은 상당히 준비하는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한 해석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프레션 몰딩 같은 경우에서는 압축이 되는 면을 이제 무빙 면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수지가 이제 흐를 수 있는 공간, 저희 이제 컴프레션 존을 이제 추가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컷 같은 형상은 이제 무빙 방향으로 컴프레션 존을 생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버전에서는 이제 여러 개의 무빙 서페이스를 설정을 할 수 있고 그 설정을 통해서 컴프레션을 조금 더 쉽게 상승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LM 메쉬로 컴프레션 존을 생성을 꼭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Z축 방향으로 무빙 되는 게 한 방에 안 되면 제가 이제 BLM 메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BLM 메쉬를 만들 때는 솔리드 메쉬 생성하기 전에 서페이스 메쉬를 수정을 할 수가 있게 이번에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에서는 디폴트 값이 정해지고 그 값으로 그냥 자동으로 솔리드 메쉬가 만들어졌었는데, 이번 버전에서는 저 컴프레션 존의 메쉬도 사용자가 수정을 하고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솔리드 메쉬를 생성하는 게 어려울 경우에는 이 서페이스 메쉬를 좀 수정을 하면은 쉽게 솔리드 메쉬, 컴프레션 존에 솔리드 메쉬를 생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빙면을 예전에는 이제 파트 부분만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보다는 몰드 인서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오버플로우, 네, 파트 인서트에도 컴프레션 존에 지정을 해서 거기 위로 수지가 흐를 수 있는 공간, 컴프레션 존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 저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압축 성형 중에서 SMC의 해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이 이제 스튜디오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추가되었습니다. BMC도 마찬가지고요. SMC 공정 같은 경우에서는 파이버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초기 이제 고상의 수지를 금형 안에 안착시키고, 저희는 이걸 이제 이니셜 차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니셜 차지를 지오메트리 형식으로 지정을 하고, 이제 압축면이 무빙면이 움직이면서 이 차지를 누르면서 유동이 발생을 하는 이런 공정인데요. 이때 그 금형 안에 놓여 있는 초기 차지에 대해서 파이버의 배양, 오리엔테이션을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랜덤하게 있다라고 지정을 할 건지, 아니면 뭐 평면 방향으로 뭐 배양이 되어 있다든지 직교롭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초기에 놓여 있는 이 이니셜 차지의 파이버 배양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컴포짓 몰딩에 대해서 관한 정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은 이제 코 인젝션과 바이 인젝션에서 파이버 이제 배양 해석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코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층과 스킨층의 뭐 다른 이종의 소지를 주입하는 사출 성형 공법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파이버가 포함된 수지라고 할지라도 해석은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점도도 있고 피부치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동 패턴이라든가 변화 이런 걸 풀 수가 있었는데, 배양의 결과는 이제 코어 쪽의 배양의 결과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버의 뭐 배양의 결과를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이버가 포함된 수지였지만, 그래서 파이버 배양에 따른 이방성을 고려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뭐 유동 해석을 진행할 수 있었으니까 유동 해석을 통해서 뭐 코어층이 스킨층을 뚫어버리는 뭐 블로소라 같은 거는 예측할 수 있었지만은, 변형 해석 관점에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번 버전에서는 개선을 해서 파이버 오리엔테이션과 뭐 브레이케지와 콘센트레이션까지 모두 다 고려할 수가 있게 추가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RTM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은 기능이긴 할 것 같은데요. 우선 RTM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직조물의 배양이 있고, 거기에 따른 뭐 방향별의 투과성과 그 다음에 그 제품의 기공성을 이제 설정을 해서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해석을 하려면은 이제 실제 제품도 두께 방향으로 다양한 복잡한 구조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링 관점에서는 그 두께 방향으로 그런 다른 구조들을 다 각각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모델링 관점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서도 이 알템 공정을 지원을 하게 되어서 좀 또 인터페이스가 쉬운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알템 공정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RTM 위자드라는 게 통해서 컴프레션 존과 그다음에 무빙면, 이제 압축 해석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웹 RTM 해석을 이제 이번 버전부터 지원을 하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분석을 할 때 저희가 뭐 타임 스텝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추가된 게
컴프레션 레이쇼에 따른 이제 결과 스텝을 나눠서 결과를 분석을 할 수 있게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저희 새 버전 몰덱스 3D 2022 버전에 대한 기능 개선 사항과 소개드렸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부터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뭐 질문 이제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설문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 설문지 통해서 이번 웨비나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면은 다음번에는 참조를 하고 저희가 이제 간단한 커피 쿠폰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지금 질문이 하기 좀 애매하시거나 좀 정리가 필요하시면은 정리를 하시고 저희 쪽으로 뭐 메일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 방법을 이용하셔도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우선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회사로 바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시간 동안 진행했는데요. 웨비나 들으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